개발자는 이제 코드 안 봅니다. 마케터는 MI 툴이라든지 IMC 툴 안 봅니다. HR 담당자는 인사 시스템 툴 안 봅니다. 이제 에이전트들한테 내가 원하는 요건만 이야기를 하면은 어찌됐건 에이전트들은 그 목표를 달성해주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덕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인공지능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오늘은 에이전틱 AI, 특히 에이전트라고 표현되는 그 인공지능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960년대에 우리가 의대를 갔다 라고 하면은 본인의 지식에 대한 쓸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은 약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뭔가 전공을 열심히 배웠다라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는 지식의 유효 기간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10년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갱신하고 또 다른 새로운 배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2020년대 들어와서는 2년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언어 모델이 어떤 걸 잘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12개의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팅 잘하고, 디파인 잘하고, 코딩 잘하고, 트랜스레이트 잘하고 등등등 12개의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에이전트가 무엇을 잘합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무한할 정도로 에이전트들은 다재다능한 기술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직장인은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직장인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각자 대답이 다 다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가 뭐 하는 툴입니까? 무엇을 잘합니까? 어디다 쓰실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이것을 만든 사람 또는 만든 조직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나왔던 시점하고 그 전에 언어 모델이 한참 이야기됐던 시점하고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차이 나길래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제 주위에 계신 경영자분들은 언어 모델이 나오고 챗GPT가 나오고 제미나이가 나왔을 때 관심 정도는 가지셨지만 이게 경영의 툴이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보안업체인데 보안이 중요한 회사인데 챗GPT 사이트 접근하는 것도 어려워라고 말씀하신 경영자분도 계셨고요. 아니 내가 챗GPT나 제미나이, 노트북엘렌, 클로드 한번 쭉 봤더니 그냥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할 때는 쓸만한 툴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경영 혁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매출을 올려주거나 코스트를 다운시켜준다?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영자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24년에 인공지능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AI와 대화를 잘하는 법. 조금 더 나아가서는 AI 가지고 지브리 스튜디오풍으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요. 뭐 사진을 이렇게 편집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치 개인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움직임도 물론 있었습니다. 자, AI를 썼더니 보고서를 요약할 수 있고요. 또 대충 쓴 드래프트 보고서를 깔끔한 보고서로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이메일을 작성해주기도 하고요. 인사 쪽에서는 어떤 채용 요청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도 불구하고 경영자들은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그래, 보고서 요약하고 이메일 대신 써주는 거 신기하네. 그런데 이게 경영에 도대체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였어요. 그러다가 25년 초반은 국내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됐었고요. 25년 후반부터 에이전트가 나오고 나서는 이건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많은 경영자들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세탁기에다 빨래 집어넣고 세탁기가 어떻게 빨래를 하겠습니다. 계획 세우는 기계 본 적이 없습니다. 냉장고에다 물건 집어넣고 또는 전기자동차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래닝을 세워봤던 그런 기계들은 인간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기계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에이전트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입력을 해보시면은 저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 근무 시간 중에 기존 회의와 겹치지 않는 집중 시간을 예약해 주세요. 작업할 수 있는 근처 커피숍을 보여주고 90분 동안 디버거 세션을 할 수 있게 타이머를 설정해 주세요라고 클로드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가 옛날에 봐왔던 AI들은 저기에 대해서 글자로 저한테 답변을 해줍니다. 열심히 해라 라고 답변을 해주겠죠. 에이전트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요, 저 글을 읽고 실제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일정과 겹치지 않게 라고 하면은 내 스마트폰에 아웃룩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글 캘린더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고 구글 캘린더의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실제 다음 주에 제 일정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근처에 커피숍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 스마트폰에는 GPS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맵을 호출을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장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커피숍들을 검색을 하고 별점이 높은 커피숍을 저한테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에 내가 실제 일할 때 타이머 연결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폰을 쓰고 있거든요. 삼성폰 안에 있는 시계 안에 있는 타이머를 호출해가지고 실제 타이머를 걸어줍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뭔가를 요청을 하면은 얘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핸들링합니다. 핸들링해서 저의 요청을 이행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새롭고 신기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게 가능해지려면은 우리가 GPT 4.x에서 봤었던 추론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25년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MCP라는 기술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이해하면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몰라도 됩니다. MCP가 뭔지 A2A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나는 내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싶어.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AI가 그 대답을 들어줍니다. 자, 저 가정을, 저 사례를 그대로 기업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3달 전에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오픈클로우라는 AI 에이전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러분 노트북이나 PC에다가 오픈클로우 설치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에 있는 메신저를 가지고 제 노트북에 있는 오픈클로우한테 업무를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오픈클로우가 제 컴퓨터의 모든 리소스를 다 뒤져가지고 해당 목적을 달성하게끔 해줍니다. 저는 제 노트북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노트북 화면을 쳐다볼 필요도 없이 이 작업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개발자는 이제 코드 안 봅니다. 마케터는 MI 툴이라든지 IMC 툴 안 봅니다. HR 담당자는 인사 시스템 툴 안 봅니다. 이제 에이전트들한테 내가 원하는 요건만 이야기를 하면은 어찌됐건 에이전트들은 그 목표를 달성해주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술들이 나오고 나서 기업의 경영자들은 언어 모델은 내가 잘 모르겠어. 이거 가지고 음악 만들고 영화 만들고 이미지 만든다는데 이거 내가 기업에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셨던 분들이 에이전트의 작동법, 에이전트의 사례, 그리고 실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일하고 있고 이러한 일하는 방식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 기업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뀌었던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딜로이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이미지이고요. 한글로만 번역을 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들이 일하는 방식을 도식화시켰습니다. 파트너나 PM이 컨설턴트들한테 야, 이번에 이런 보고서 내야 되니까 당신은 이거 찾아보고 당신은 이거 찾아보고 마지막에 너는 룩앤필 보고 너는 오탈자 봐. 그리고 너는 팩트 체크해봐. 이렇게 진행했던 보고서 작업이 실제로 26년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 에이전트한테 의뢰합니다. 에이전트들은 서브 에이전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들은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스킬들을 통해 가지고 저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는 여러분들 회사에 AI를 좀 다루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클로드 코워크라는 툴을 쓰고 계실 겁니다. 클로드, 챗 GPT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3만 원짜리 서브스크립션 방식의 AI 툴입니다. 그 클로드 코워크라는 것을 내 컴퓨터에 설치하면 실제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스케줄링해서 제가 돌려놓는다라는 거죠. 자, 물론 3만 원짜리를 가지고 하면은 토큰이 빨리 낭비가 되긴 할 텐데 실제 개발자들은 내가 코딩할 거 두세 개를 만들어 놓고 에이전트들한테 이러한 방식으로 다 일을 시킵니다. 에이전트들이 앱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보통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에이전트한테 걸어놓고 너는 이번에 이런 모듈을 알아서 만들어 놓고 백엔드까지 다 만들어놔 라고 지정을 하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그 작업을 해주는 거죠. 마케팅 에이전트한테는 너는 소셜 네트워크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데이터 다 분석해가지고 우리 2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방안 찾아내 라는 것을 걸어놓으면은 에이전트는 계속 그걸 수행을 하고 작동을 합니다. 즉, 또 하나의 변화 포인트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기업의 임직원분들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 MS 오피스, 파워포인트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내가 꼭 들어가야 될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서가 없어요. 보고서 자체를 만들지 않아요. 보고서는 AI가 만드는 거고 우리는 그 보고서를 보고 토의하고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것 뿐입니다. 라는 식으로 아예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는 제가 만일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SF 영화였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먼 미래에 실행 가능한 그런 SF 공상과학 영화였을 겁니다. 그런데 25년, 26년에 저기에 굉장히 근접한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접해서 성공했던 이유는 첫 번째, 바이브 코딩이 너무나 쉬워지고 너무나 빨리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바이브 코딩은 쉽게 개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앱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1인 1앱 또는 일주일에 앱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쓰자라는 그러한 컨셉이라는 거죠. 작년 이맘때쯤 바이브 코딩을 시도를 해보셨던 분은 야, 이거 진짜 못 쓸 거다. 이거 그냥 개발자 붙이는 게 더 낫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2026년 되면서 바이브 코딩 없이는 이제 어떠한 개발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본인이 만들고 싶은 앱을 AI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PRD라는 문서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쓸만한 계산기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AI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계산기 중에 하나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에서 업무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스페시픽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시픽한 업무들을 템플릿에 맞게 잘 정리를 해주면은 AI는 꽤 쓸만한 AI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만들었던 아웃풋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은요, 두 번째에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 법인이 많기 때문에 주재원을 파견을 해야 되는데 주재원을 파견시킬 때마다 현지의 물가 아니면 학비 또는 뭐 마켓의 가격 또는 렌탈 비용 이런 것들을 한 땀 한 땀 정리해 가지고 엑셀로 만든 다음에 주재원 인건비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AI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알아가서 리서치 다 해옵니다. 최근 버전으로 리서치 해온 다음에 어디에 어떤 지역만 딱 입력하면은 이 지역에 주재원을 파견시키려면은 이 정도 비용이 듭니다. 라고 해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 레벨까지 갔던 직원들은 두려워하고 굉장히 반면 그 어떤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벨까지 갔던 자기의 동료는 없거든요. 나는 AI로 실제 해보니까 내 업무 중에 50% 이상은 진짜로 그냥 다 자동화돼 버릴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가치 있는 또는 좀 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대리 때, 사원 때부터 고민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이 돼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단 반복적이고 수작업이 많고 골치 아픈 일들은 빨리빨리 AI한테 다 떠넘기고 본인은 조금 더 상위 레벨에서 했던 또는 크로스 펑셔널하게 진행을 했던
조금 더 넓은 업무들을 궁극적으로 앞에 있는 페이지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제 내가 업무를 한다라는 것은 에이전트를 길들이고 양성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용 공고 보시면 지금은 없는 이야기지만 내년에 바뀔 모습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의 채용 공고는 입사하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요. 내년부터 채용 공고는 입사하시게 되면 이런 에이전트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 거고 이런 에이전트는 직접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라는 게 채용 공고에 뜰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동료와 협업해서 일한다가 사라지고 에이전트와 휴먼과 같이 협업해서 일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가상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AI 혁신의 끝은 뭘까요? 어떤 모습이 돼야 우리 회사는 AX 혁신을 잘했다, AI 도입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경영자들이 대답을 못 하십니다. 일단 혁신을 해야 되고 경쟁 우위를 차지해야 되니까 시작은 했는데 도대체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고 이 혁신들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혁신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혁신이기도 합니다. 끝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끝에 어떻게 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되고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끝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혁신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AI 혁신들을 4가지 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AI 툴 컴퍼니는 AI 툴 자체를 열심히 배우는 회사입니다. 챗GPT도 배우고 클로드도 배우고 컴퓨터에다가 에이전트도 설치를 하면서 열심히 배우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직원들 또는 기업의 프로세스에 실제 에이전트들이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경비 처리하는 에이전트 있고요. 휴가 제출하는 에이전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 업무에 에이전트들이 들어오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에이전트들이 일을 다 하고요. 다 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디시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 매출액이 어땠어? 라고 한 것을 분석해가지고 대답해주는 에이전트는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어쩌라고입니다. 앞으로의 디시전 컴퍼니들은 지금은 이걸 줄이는 게 좋겠네요. 지금은 이런 걸 해보는 게 좋겠네요. 라고 경영자, 의사결정자를 서포트하는 형태로 발전되는 게 세 번째 된 겁니다. 마지막은 전자동화 단계입니다.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카카오 택시에서 택시가 저한테 배정될 때도 전자동화된 형태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영상이 저한테 추천될 때도 전자동화된 케이스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동화된 케이스들이 기업의 프로세스에 한 땀 한 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기업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비 처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경비 황봉이 명확하고 불법이나 아니면 나쁜 짓으로 사용된 경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승인도 없이 그 돈이 지급되게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증가되는 모습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하는 4단계 AI의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 기업에서는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AI 때문에 해고시키는 일은 없을게. 안심하고 배워. 그리고 안심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 자동화시킬게. 조직이 어떻게 변할지,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는 회사에서 고민할 테니까 직원들은 잘 써, 많이 써. 그리고 조금이라도 코스트 세이빙하거나 레비뉴 인크리스 될 수 있는 영역들이 발견되면 꼭 이야기해줘. 라는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첫 번째가 되면은 세 번째 AI 리터러시를 의무화시키고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원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 거고요. 다섯 번째에 있는 중간 관리자 분들도 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셔야지 기업들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퍼브라는 회사에서 AI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AI 융합 교육 전공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김덕중입니다. 네, 최근에 인공지능의 발전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에이전트라는 그 개념들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혁신들이 미래에 일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꿀지,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 뵀던 어떤 경영자분들보다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를 진행하는 저도 그리고 청중들도 같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회사에 인수됐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때 나에게 영어는 무슨 의미일까? 필수입니다. 내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아니면 나는 시니어라서 이제 무슨 영어를 이제 와서 시작하느냐, 이건 다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그 회사에 계속 다니시려면 영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 계시건 어떤 위치에 계시건 이제 AI는 정말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경영의 동반자로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